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먼저 저희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다, 혼조세를 띠고 있다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라든지 유가가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핵심이고요.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움츠러드는 것은 아닌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시장에 반등을 줄 만한 상승 동력이 없다라는 것도 시장이 부진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 외에 좀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로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만한 내용들은 좀 이제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한 3가지 정도 오늘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틴병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신종 그거죠. 같이 생각하는 구제역 관련주로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 동물 백신과 관련된 광우병 관련된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확산이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새로운 질병이라는 것이 뭔가 한 가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바로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 부분도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병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제1종 가축병원법으로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확산될 경우에 국내에 있는 농장들이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제법 있었죠.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시세가 연속성이 내일까지 연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사우디 협력이 좀 다각화되는 이제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에서 네옴시티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건설 이런 부분과 관련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분명히 좀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범주는 좀 오늘 시장에서 범주는 되게 넓었어요. 네옴시티라든지 방산, 그다음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우디에다가 연 한 5만 대 규모의 공장 건설한다는 내용들도 있으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받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3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왜 올랐냐라고 하면은 이게 현물 ETF를 좀 만들 것이다.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상승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도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키움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악재성 이슈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률 23%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주가는 76,4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화학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하향 기조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9% 넘게 빠지면서 38,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JW 중해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제약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8%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26,850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한화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르나 싶더니 다시 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대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27,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6%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는 68,8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에 670억 원대 고압 차단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밀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네, 우선 이제 결국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전력기기라든지 배전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보통 이걸 테마로 엮을 때는 송배전 관련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배전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송배전과 관련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 얘기하면서 LS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언급이 되는 것이 결국은 송배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가치를 더 높게 둔다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결국에 이제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또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있었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670억 원대의 이제 고압 차단기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명확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문제라고 하면요. 제가 앞에서도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7월 중순까지가 고점을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로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구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10월 중순 들어서도 고점을 한 76,000원, 77,000원, 78,000원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나온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잖아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 보니까 그 조정의 과정 중에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호재성 이슈는 있지만 그간 올랐던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티자 전략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 추세 중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아래 꼬리 달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61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나서 121선하고 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까지 쭉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매력이 있다 정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63,000원 드릴 거거든요. 63,000원이라는 가격은 121선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12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통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신규 진입을 통해서 이제 뭐 추가 매수는 단가 낮출 수가 있을 것이고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이 뭐 121선이기도 하지만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있었던 지지선 가격이기도 합니다. 지지를 더 탄탄하게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55,000원입니다. 이 55,000원이라는 가격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한 구간, 기존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구간인데요. 4월에 있었던 그리고 5월 중순에 있었던 고점 가격을 돌파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시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로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69,000원입니다. 오늘 가격 부근되겠죠? 121선에서 산다라고 하면 61선까지 상승폭을 조금 제한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규 진입 목표가 69,000원 정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121선에 도달하는 63,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선에 해당하는 5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오늘 가격 부근인 6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JW 중해 제약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권리를 반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빅데이터 R&D 플랫폼으로 혁신 시작을 개발할 예정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 레오파마 아토피염 치료용 치료제에서 기술 이전 해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회사 측에서 했던 내용만 놓고 보면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레오파마 측에서 계약 해지 통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반환을 받기로 했는데 라이선스 계약 자체는 내년 4월 20일자로 종료가 될 예정인데 뭐 사실상 이미 이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리고 작년에 기술 이전했었는데 그 중에서 보통 기술 이전은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단계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성과별로 돈을 받게 되는데 일단 계약금으로 1,700만 달러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이미 17,000달러를 벌었으니까, 1,700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이게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토탈 마일스톤을 끝까지 달성하면 4억 200만 달러까지 갈 것이 중간에 계약금만 받고 끝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쉬움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반환이 됐다라는 것은 기술 이전이 반환됐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에 따른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얘기하기로 JW 중해제약에서 얘기하기로는요, 아토피 신약 후보 물질 반환된 내용은 맞지만 지금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다른 신약 개발들과는 전혀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 아토피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경우는 별개의 건이고요. 이거 외에 다른 건들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좋지 못한 소식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다른 이슈들은 살아있는 만큼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전략을 드리는데요.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드리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우선 주가가 최근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3영업일 정도 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더 이제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 조정을 받는다기보다 좀 여기서 조정을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서 버텨보자라고 말씀드린다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가 26,8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아니라 더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격은 23,000원인데요. 23,000원은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횡보했던 구간, 그만큼 지지선이 탄탄해지겠죠? 지지선 구간까지 내려온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이 가격이 내려오는다라고 하면은 지지선까지 충분히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신규 진입했을 경우에 23,000원 진입했을 경우에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이 18,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저점 가격 부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격으로 치더라도 여기서 대략적으로 20%보다 조금 덜 이제 덜 빠지는 가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가격 이상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이제 회복하기가 좀 힘든 가격대이기 때문에 18,000원 잡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만약에 23,000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121선까지 33,000원까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 올라가는 구간에 앞선 매물들이 많죠. 앞선 매물들이 많아서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상대적으로 짧게 2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JW 중개제약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지선 구간에 해당하는 23,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해와 올해 초 저점 가격인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조금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로 인해서 고객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방금 망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영풍재지 하한가 때문에 미수금 발생했다는 부분이 좀 큰데요. 금액으로 치면 거의 한 5천억 정도, 아니 4,943억 정도고 이 부분은 또 이제 반대 매매를 통해서 회수하겠다라고 이제 현재는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키움증권이 이렇게 많았을까 생각하면은 그 미수를 쓰려면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증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쓰는 쪽이 더 많았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게 비용 처리를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장은. 그러면 회계상으로 2,500억 정도 비용으로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연간 이제 이익 전망치가 대략 한 5,300억 정도로 그 직전 대비했을 때 한 23% 정도 더 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최근에 뭐 실적이 좋은 종목,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인 좋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이슈도 발생했고 지금 당장 확정은 아니겠지만은 그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조정받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도망을 가야 할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사실 차트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떨어진 가격대가 충분히 떨어졌고 또 이제 지지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이제 막
그 투매죠. 이런 투매가 나왔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다른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불안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특히 20%가 넘는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한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뭐 실제로 나빠서라기보다 심리적으로 이제 매도로 쏠리면서 굉장히 더 지금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떨어지는 소나기는 좀 피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이제 도망가자 의견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월봉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봉만 놓고 저희가 일봉 주봉을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지선이라는 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월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월봉상으로 이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69,000원이 나옵니다. 그 신규 진입 매수가는 69,000원 드릴 건데요. 69,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지지선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추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62,000원입니다. 이 62,000원이라는 가격은 그 아래쪽으로 있는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받는다라고 하면 또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더 많기는 더 두터운 매물대가 지지선이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62,000원 아래쪽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회복하는 구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62,000원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는 76,000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 정도가 되겠죠. 지금 현재 가격 정도가 지지선이 굉장히 좀 두터운 상황이거든요. 이 지지선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목표가 76,000원 잡았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당장의 소나기는 피해보자라는 전략이셨는데요. 가격 전략 살펴본다면 지지선에 해당하는 69,000원에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그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인 6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가격과 비슷한 7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공략을 해주신 삼성중공업은 지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것 자체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몇 년, 그러니까 3년 이상의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도록 하겠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우리의 예상보다 좀 덜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들, 특히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조선 섹터 전반적인 영업이익 자체가 기대치보다 약 60% 정도 좀 하회하게 나오면서, 물론 실적의 절대적인 부분은 좋아지고 있지만 기대치라는 그 상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덜 나왔다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상황. 그리고 카타르 수주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 또 있을 것인지, 지금 조선사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막 끌어오르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조금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 실적이 더 좋게 나와준다면 지금 오히려 주가가 눌릴 때마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 계속 담아가야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1분기 실적 좋게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에 더해서 실적 더 좋아졌습니다. 3분기 실적도 1분기, 2분기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다른 섹터, 종목들을 보면 올해 실적이 점점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의 경우에는 실적이 더 가시화가 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주가의 낙폭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더 담아가야 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조선주 전반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때 담아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리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 25일에 공략을 해주신 글로벌 텍스프리는 2%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으면 이 종목 역시도 계속 담아가 봐도 괜찮을까요? 이 기업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주가의 추이를 봤을 때 추석 이전에 저희가 공략을 한번 했다가 추석 이후에 중국인 모멘텀이 선 반영되면서 주가에 눌림세가 나왔던 상황, 거기다 증시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지수도 굉장히 빠르게 내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과하게 낙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10월 들어서 중간중간에 좀 큰 폭으로 상승폭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날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약 88%대 10%대 상승을 나왔던 이유가 9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 기업은 그 뜻은 뭐냐면 이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온다는 기업이에요. 9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역대 9월 최대 매출이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모멘텀이 선 반영되고 증시의 흔들림에 따라서 주가가 과하게 낙폭이 나왔지만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주로 좀 분류가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명동이라든지 또 이제 충무로 이런 쪽에 가면은 중국인 많습니다. 더현대 놀러 가면요. 중국인 굉장히 많고 외국인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우리나라로 방한을 하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글로벌 텍스프리 특히 사후 면세 쪽에 대한 수혜는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 보게 됐을 때 여전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도 계속 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리뷰는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이거 광고 문구 아닌가요, 팀장님? 네, 어렸을 때 TV 네. 속에서 봤던 네. 문구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스킨푸드의 광고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딱 이렇게 딱 힌트를 주시니까 오늘은 바로 섹터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섹터로 가지고 왔는데 그만큼 지금 여성분들도 그렇고 네. 남성분들도 그렇고 피부에 관심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하게 맑게 그래서 피부도 자신 있게. 그럼 약간 기초 라인일까요? 네, 기초 라인도 네. 그렇긴 한데 기초와 더불어서 이제 색조까지. 물론 남성분들은 기초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네. 나름 이제 비비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바르시는 남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화장품 섹터를 갖고 온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시장 대비했을 때 화장품 섹터가 주가의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오늘도 보면 좀 지수가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뭐 VT라든지 네.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화장품 섹터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만 화장품 섹터의 강세 흐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저번 주에도 계속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은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화장품 ODM, OEM 혹은 중국 외 지역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화장품 ODM이라든지 중국 외 기업,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기관 쪽에서도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비중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과 그리고 수급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과 수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화장품 섹터인데 화장품 섹터 하면 뭐 최근 들어선 저희가 중국향과 비중국향으로 좀 나눠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봤었는데 앞으로 또 광군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중국발 수혜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은 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군제가 11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광군제 6.18데이 순위 확 휩쓸었습니다. 20년,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대기업 쪽에서 순위권에 진출한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작년부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순위에서 광탈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광군제의 흐름들도 그렇고 올해 6.18 데이에서도 좀 순위권 내에 우리나라 기업이 없었습니다. 뭐 순위권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뭐 맥이라든지 에스티로더 같은 뭐 프랑스 제품 혹은 미국 쪽 그리고 중국 현지 브랜드가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해가 갈수록 순위 끝자락에 있었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것처럼 광군제라고 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뭐 대기업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광군제 쪽에서의 수혜를 보려면 화장품, ODM, OEM 쪽 실제로 중국 화장품들을 사용을 해보면 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퀄리티가. 예전에는 되게 굉장히 조약하고 색감이 잘 안 묻어나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퀄리티가 점점 올라와서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한 수준을 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중국의 현지 화장품들을 누가 만들까 하면은 코스맥스라든지 우리나라 OEM, ODM 쪽이 만듭니다. 네. 그래서 퀄리티가 나오는 것인데 그만큼 광군제로 인해서 중국 현지 화장품 브랜드가 인기를 얻으면 그거에 따라서 한국 ODM, OEM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ODM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기업을 갖고 온다면 너무 얘기 많았네요. 코스맥스라는 쪽을 갖고 왔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좀 높은 OEM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한 35%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ODM 기업 대비했을 때 주가가 조금씩 좀 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광군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실제로 이 기업이 글로벌 화장품 ODM 세계 1등 기업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3분기 호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역시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인그루드랩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좀 강점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랐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한 달 반 정도 갖고 그리고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가려는 라인대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코스맥스라는 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중국 모멘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실적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매출 성장률을 보게 됐을 때 국내에서의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방한하고 있는 외국인 수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화장품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H&B 채널 같은 경우는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국내 쪽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실적 대비했을 때도 좋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팀장님 이 시점에서 저희 가격 전략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유, 저희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종가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가 전고점 라인 부근대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까지는 목표가를 유지를 하고 손절가는 11만 9천 원 라인대를 이야기를 할 텐데 11만 9천 라인대에서부터 수급들이 붙으면서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던 라인대입니다. 네. 이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알아봤습니다. 목표하는 가격은 15만 원, 손절 라인 11만 9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시장 종일 힘을 내지 못했는데 더욱더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1.32% 내림세를 보입니다. 2,343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1%대 하락률을 보여줍니다. 761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입니다. 외국인은 1,848억 원, 기관은 313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도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네. 장 초반에는 좀 좋아지려나 했더니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는 전강 후약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물량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해서 좀 나오다 보니까 종목별로 낙폭에 대한 현상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붙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인 흐름들도 봤을 때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갈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코스닥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클리오라는 뭐 화장품 쪽이라든지 혹은 뭐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뭐 일단 그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수급 양상을 살펴보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내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받쳐줬다 보니까 좀 네.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지금 뭐 기관 쪽에서 사고주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 양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언제 들어올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뭐 누적으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쯤 돌아올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할 텐데 좀 아쉽게도 오늘 또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달보다 한 1.7% 정도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집계가 나온 가운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또 금리에 민감한 시장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가계 대출에 대해서도 더 조인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됐는데요. 업종별로도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면요. 그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의료 정밀 업종에서는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가 0.77%,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서 0.57%의 강세가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은 하락불을 켜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업종이 0.97%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기기와 화학 업종이 강보합권 정도에 마감했지만 나머지 모든 종목은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실적 시즌 연이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님께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기술주 실적 발표 시즌에 반등을 기대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호실적 종목 위주로 공략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주도 섹터가 시장을 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좀 강하게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섹터를 보면 테마 쪽입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폐렴, 그리고 소 관련했을 때 구제역 관련 종목군들 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고 거기다 뭐 네옴시티 관련했을 때 이번에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이런 테마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세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지금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다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금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조금 더 평소보다 더 타이트하게 끊고 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 자체는 실적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동안 뭐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게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크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면 남아있는 큰 이벤트가 실적인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시장이 다시 한번 호실적을 보고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쪽.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는 쪽도 좋습니다. 뭐 엔터 쪽이라든지 혹은 화장품 이런 쪽에서 보면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시장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고 나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엔터 지금 주가의 모습이 너무 높게 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가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은 섹터 이런 쪽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조선 섹터. 이런 쪽에서도 보게 된다면 좀 크게 틀을 나눠보면 세 가지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대신 짧게 두 번째로는 호실적 쪽에 접근을 하시거나 그 3분기 실적 좋은 쪽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섹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뭐 짧은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호실적이 나오는 곳을 접근하시거나 혹은 내년에 더 기대해 볼 만한 곳에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실적 시즌인 만큼 이번 주도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쪽에서 네. 실적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24일 그러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 25일은 보잉과 메타 쪽에서의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 26일 목요일 같은 경우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27일은 엑슨모빌 쪽에서 실적이 발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쪽에서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기술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술주도 함께 연동되는 커플링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실적으로 봤을 땐 삼성중공업과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 쪽으로 봤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쪽에 대한 소비가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했을 때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조선 섹터의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 이런 쪽에서의 좀 더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실적 일정제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아침부터 좀 뜨거웠던 소식은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모두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 좀 체크하면 될까요? 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관련했을 때 두 기업이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슈는 연초부터 있었어요. 네. 연초부터 있었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오히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하진 않지만 네. 앞선 두 기업이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 타자로 합병이 될 수 있는 제약 쪽에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서정진 회장이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외에는 크게 보여줄 만한 모멘텀이 많지는 않아요. FDA도 있고 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크게 보여줄 만한 가시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크지 않다 보니까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 회장 자체 측에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겠다. 네. 그러면 지금 뭐 변수라고 나와 있는 게 그 변수가 여러 가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합병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오늘 나왔던 이슈가 FDA 관련했을 텐데 네. FDA에서 제형을 좀 변경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약으로 보게 된다면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는 상황 거기다가 유럽 쪽에서만 좀 주력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북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도 새로운 개척에 대한 부분들 서 회장 측도 직접 북미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됐을 때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합병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잘 해결이 된다면 여전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HD현대일렉트릭과 JW중해제약 그리고 키움증권을 구조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 에만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영풍재지 사태 후폭풍이 심화되는 만큼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코스맥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에 비교해서 화장품주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맥스를 공략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호시적 섹터를 공략해보자고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